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전북 출신 간부가 사라지면서 대형 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목 찾기에 나선 전라북도가 정부의 인재 등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14년 6월 이후 2년 넘게 부장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법제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도내에 9곳이나 되고 6개 학교는 6학년이 한 명도 없어 졸업식도 못 치를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간부진에 전북 출신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인재들이 사라지면서 전북이 대형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실세 부서입니다.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재부의 예산 심의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은 재정 자립도가 18.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재부에서 전라북도 인재의 씨가 말라 전북 몫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과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26명입니다. 서울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과 경남, 충북은 각각 3명입니다. 전북은 1명뿐인데 그나마 이 지역에서 자라지 않아 전북 출신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합니다. 기재부 출신의 저희 도 출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랄지 이런 신규 사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려면 전북 정치권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전북 출신의 기재부 등용을 촉구해야 국가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입니다. 전북 기재부 인맥의 씨가 마른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편중 인사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국가 예산이 4년째 6조 원대에 머무른 것도 기재부에서 전북 인재의 씨가 마른 현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장차관도 씨가 말랐습니다. 전북은 2014년 6월부터 2년 넘게 무장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8%가 넘었던 전북 출신 장차관 비율은 3%대로 떨어져 지역 편중 인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출신의 마지막 장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6월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전북의 무장관 시대가 2년을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 탕평 인사를 건의받고도 이를 묵살했습니다. 탕평 인사, 또 균형 인사, 능력 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로 늘 그렇게 해오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다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의 장관과 차관의 비율을 보면 현 정권이 전북을 홀대한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전북의 장관과 차관의 비율은 노무현 정부 때 8.2%로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4.8%로 줄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 3.4%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은 14%, 광주 전남은 6%로 전북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차관이 거의 없다 보니 전북은 예산 확보는 물론 고급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인재들의 인사 적체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거래주는 사람들이 선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도 완전히 고가야 되고 근데 새로 중앙부처로 이제 들어가는 인맥도 지금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막혀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무관심이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 몫을 찾겠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1년 뒤 국토정보공사는 신입사원 가운데 10%를 지역인재로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입사원 111명 가운데 전북 출신은 5.4%인 6명뿐이었습니다. 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자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채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주 지역 인재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4년 10.7%에서 2015년 15.5%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13.1%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채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채용률이 20%를 넘는 부산, 대구와 큰 차이가 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한 겁니다. 그 대안으로 마련된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안도 수도권 반발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월 개최되는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요. 또 관련해서 법안이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맡긴 뒤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북도의회 강영수 부의장이 도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임시회 폐회 때 새로 부의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또 강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시 서신동에서 도의원 1명을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에 치러집니다. 전주시 서신동 제4선거구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많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전북 보수층의 표심이 어느 대선 주자에게 쏠릴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전북 유권자의 13%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올해 대선에서도 10% 안팎의 전북 보수층이 누구를 지지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전북의 보수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같은 대선 주자들도 전북의 보수층을 끌어들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가 됐지만 군산 경제는 군산 조선소 구조조정의 여파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공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원룸은 두 집 건너 한 집꼴로 비어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닫은 군산 국가산단의 한 공장입니다. 세 차례 법원 경매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잇따른 유찰에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공장이 군산 국가산단에만 10여 곳에 이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내놓은 공장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내지 거기서 감가상각한 정도로 지금 매각해달라면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경매가에 근접한 금매 수준으로 매각해달라. 그것도 잘 안 팔리고요.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면서 산단 인근의 원룸 단지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원룸은 두 집 건너 한 집꼴로 비어 있습니다. 누가 돈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다 은행 이자 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좀 방들이 안 나오고 회사가 이렇게 없어지고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군산 조선소 구조 조정으로 86개 협력업체 가운데 20개 업체가 문을 닫아 1,4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 6월까지 군산조선소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해 올해는 더 많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15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축소되고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젊은 인력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에 조선업 인력이 지난해보다 15% 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올해도 지역 경제는 끝물을 추락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북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선 군함과 과학선 등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해 군산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대출 연장 등의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분양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23개 식품기업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분양 계약을 마쳐 분양률이 20.6%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선 6개 기업 지원 시설을 적극 홍보해 산업단지가 완공되는 연말까지 모두 80개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도내에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6개 학교는 졸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졸업식도 못한다고 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40년 전에 개교한 농촌 지역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29명인 이 학교는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합니다. 취약 연령에 있는 아이를 둔 젊은 학부모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육아원이 아니면 학교를 존치시키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끌어들일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 뭐 공장이 있다거나 뭐 주거 환경이 좋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지 하나 있는 게 육아원인데 육아원 때문에 이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도내에서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모두 9곳입니다. 군산과 부안의 섬 지역 5곳과 익산 2곳, 남원 임실이 1곳씩입니다. 이 가운데 2개 학교는 신입생은 물론 학교 전체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추세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은 15,300여 명입니다. 6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무려 2,1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8개 학교에 이어 올해 6개 농산어촌 초등학교는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상당수 학교가 신입생이 없거나 전교생이 20-30명 수준이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 입장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신입생 반배치고사와 관련해 공교육 정상화법을 준수해 줄 것을 일선 중고등학교에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선행학습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법은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행 교육을 유발하는 과제 제출이나 배치고사를 예고한 학교는 즉각 시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전주천에서 폐사한 외가리를 조사한 결과 H5N8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되더라도 농장 가금류가 아닌 야생조류라 주변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진 않습니다. 다만 반경 10km 이내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닭은 7일, 오리는 14일 동안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액이 사상 최고액인 72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부터 72일간 진행된 나눔 캠페인 결과 모금 목표액 59억 원을 초과한 72억 5천만 원을 모금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가 지난해 18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늘고 개인과 법인 기부금이 나란히 증가했다며 성금은 소년, 소녀 가정과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에 마련된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가 오는 8일부터 운영됩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에는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 등 전북 4개 시군과 목포와 영광 등 전남 2개 시군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경유합니다.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전주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는 모두 9곳으로 늘게 됩니다. 군산 출신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핵심 경제 관료로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주도하는 등 개각 때마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하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 전 장관은 군산에서 지난 16대 국회의원 재보선에 당선된 뒤 18대까지 3선을 지냈습니다.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장지는 군산 옥구읍의 가족묘입니다. 전북경찰청이 오는 5월과 6월 전북에서 잇따라 열리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위해 국제행사 안전팀을 만들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국제행사 안전팀은 테러 등에 대비한 치안 종합 대책을 세우고 유관기관과 모의 훈련을 하는 등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직시 의원이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오늘 김제시 만경읍 한 사무실에서 수십만 원의 판돈을 놓고 이른바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김제시 의원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저녁 식사 내기로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4일 고창군 고창읍 한 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1톤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 불은 마트에 옮겨부터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반말에 항의하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29살 A 씨에게 반말을 하다 A 씨가 반말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A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장수 2도, 전주 4.5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영하 11도, 전주 영하 7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남원 6도, 전주 5도 등 3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입춘인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